네, 안녕하십니까. 예스병원의 정형외과 양성석입니다. 오늘은 척추 질환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드릴 건데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척추 질환이란 척추와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이라고 하는데요. 그 척추와 추간판 그리고 척추 관절이 연결되는 후 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 형태와 성상이 변하여 생기는 질환을 일컫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평생 한 번 이상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척추의 구조는 목뼈 7개, 그리고 등뼈 12개, 그리고 허리뼈 5개, 엉치뼈 5개, 그리고 꼬리뼈 1개로 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목과 허리 쪽은 앞쪽으로 부드럽게 굽어져 있는 전만이 있고, 그리고 등뼈는 뒤쪽으로 굽어져 있는 후만이 있습니다. 이러한 척추뼈는 우리 몸의 중심 기둥이 되어 신체를 지지하고 평형을 유지하며 척추 신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척추 이상으로 발생하는 허리 질환으로는 가장 흔하게 추간판 탈출증, 흔히 디스크라고 말하죠.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신경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누른다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허리가 앞으로 빠져 있는 척추 전방 전이증, 그리고 옆으로 휘어 있는 척추 측만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흔한 추간판 탈출증, 흔히 디스크가 터졌다, 디스크가 삐져나왔다라고 말하죠. 네, 이러한 추간판 디스크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손상을 입으면서 추간판 내부에 수액이 탈출되어 주변 신경을 압박하여 요통 및 다리 쪽으로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이 정상 디스크는 이제 안에 말랑말랑한 수액과 이제 겉에 껍질, 섬유륜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디스크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찢어지게 되면 안에 있는 수액이 삐져나오면서 신경을 압박하면서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의 원인으로는 반복적인 자극이죠. 이제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은 발생할 수 있고요. 잘못된 자세를 오래 지속하게 되면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가 돼서 수액 자체가 많이 물이 빠지고 약해지면서 쉽게 잘 터지는 변화가 오게 되고요. 그리고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갑자기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흡연이나 비만이나 유전적 원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간판 탈출증의 흔한 증상으로는 갑자기 이제 허리를 못 펼 정도로 아픈 허리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리 쪽으로, 엉덩이부터 다리 쪽으로 해가지고 찌릿찌릿한 느낌이나 아니면 땡기는 느낌의 방사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 디스크가 있으면 팔 쪽으로 저릴 수가 있고요.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다리 쪽으로 저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 및 진단을 보면 허리 통증이 일시적으로 삐끗하거나 담겨 열린 정도가 아니라 2주 이상 오래 지속되고요. 허리를 앞으로 굽힐 때 이제 엉치랑 다리 쪽으로 해서 방사통이 이제 당기는 느낌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증상이 심할 때는 앉아 있으면 더 심하다고 느껴지고요. 서 있으면 좀 더 편하다고 느끼십니다. 그리고 까치발로 서봐라 아니면 발 뒤꿈치로 걸어봐라 했을 때 잘 묻거나 심하게 이제 기웃등거리는 경우는 이제 한쪽으로나 양쪽으로 이제 근력 저하나 아니면 감각 저하 등의 마비 증상이 동반돼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똑바로 누워서 한쪽 다리를 쭉 핀 채로 이렇게 들어 올릴 때 한 30도에서 70도 각도에서 다리가 뒤쪽으로 당기거나 저린 느낌이 나면은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직거상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으로 자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병원에서는 엑스레이 찍고 CT, MRI 그리고 신경전도 검사나 근전도 검사를 이용해서 디스크 탈출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로는 일단은 병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약물요법, 물리치료, 운동요법 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약물요법으로는 이제 진통소염제나 아니면 이제 근위안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뭐 신경통약이나 아니면 혈액순환제 같은 걸 먹어볼 수가 있고요. 물리치료로는 이제 뭐 냉찜질, 온찜질, 그리고 초음파 치료, 뭐 극단파 치료, 체중격파 치료, 도수 치료 등을 통해서 물리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운동요법으로는 뭐 기본적으로 뭐 수영, 걷기, 뭐 스트레칭 같은 거 해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허리 근육 강화를 하면서 앞쪽으로는 복근, 뒤쪽으로는 척추 기립근을 강하게 하면은 몸에 복대를 두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코어 운동을 해서 운동요법으로 치료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존적인 요법으로 치료했을 때 이제 경과가 좋으면 그 정도로 치료하지만 계속 증상이 지속되면은 이제 좀 더 센 치료를 해야겠는데요. 그런 센 치료로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주사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경막외 주사나 아니면 신경 차단술 같은 것을
시행해 볼 수가 있고요. 그것으로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시술 쪽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신경 성형술이나 아니면 디스크, 열 축소술 등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수술을 고려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수술로는 튀어나온 추간판을 제거하는 수술이나 아니면은 그 추간판이 튀어나와서 누르는 신경 부위 부분을 이제 감압을 해줘서 신경을 널널하게 해서 신경이 압박되지 않게 하는 수술이 있고요. 심하게 튀어나와서 디스크가 많이 제거가 돼서 이제 허리가 이제 좀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통증이 지속될 수 있겠다 하면은 이제 심한 경우에는 척추 유압술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흔한 허리 질환으로는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척추관 협착증은 디스크는 조금 더 젊은 중년층에서 발생하는 것에 비해서 척추관 협착증은 조금 더 나이가 드신 아까는 한 4, 50대라면은 이거는 6, 70대에서 이제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허리뼈 모양을 보면은 뒤쪽 신경관이 있는데 이 신경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이 눌려서 허리 및 그리고 엉치, 다리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신경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사통이나 아니면 이제 근력저하, 감각저하 등을 나타낼 수 있고요. 협착증이 발생하게 되면은 뒤쪽으로 해서 디스크가 튀어나온다던가 아니면 황색인대가 두꺼워진다던가 후관절에 비우가 와서 이렇게 신경근이 압박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으로는 아까 앞에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후관절염이 오는 경우, 그리고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 그리고 황색인대가 비워져서 신경광이 좁아진 경우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이러한 변화는 이제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외상으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으로는 허리 디스크랑 증상은 비슷한데 디스크는 좀 더 갑자기 생기는 증상이고 척추관 협착증은 좀 더 서서히 진행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허리, 엉치, 다리 쪽으로 해서 저린 느낌은 비슷하게 나올 수 있고요. 좀 더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간헐적 파행이라고 해서 걷다가 보면은 중간에 힘들어가지고 조금 쉬었다 가야 되고 쉬고 나면 또 다시 괜찮아서 다시 이제 걸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것은 이제 신경관이 압박이 되면서 혈류가 이제 적게 되니까 처음에는 괜찮다가 쓰다 보면은 다시 이제 다리가 저리게 되고 조금 이제 굽히고 쉬다 보면 다시 혈류가 원활해져서 또 회복이 되고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신경이 많이 압박되는 경우에는 그 신경근이 눌리는 부위에 따라서 이제 근력이나 감각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좀 더 윗부분에서 눌리게 되면 대소변 장애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자가진단법으로는 일단은 허리 통증이 흔하게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엉덩이나 군부 쪽으로 해서 이제 찌릿찌릿한 느낌이나 쥐었다는 듯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다리 쪽으로 감각이 먹먹한 느낌이 날 수가 있고요. 발가락이 안 들린다던가 발목이 안 들린다던가 하는 근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걷다 보면은 점점 허리를 굽히거나 아니면 걷다가 중간에 좀 쪼그리고 앉아 쉬었다가 괜찮아지셔가지고 다시 걷는 그런 간헐적 파행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위쪽 레벨에서 심각하게 눌리게 되면은 대소변 장애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해가지고 한쪽으로 고를 수도 있고 양쪽으로 고를 수도 있고 이제 저림감이나 감각이 좀 저하되는 느낌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좀 MRI나 CT 그리고 척수 조영술 등으로 해가지고 정밀하게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는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운동치료하면서 일단 경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효과가 없다 하면 역시 주사를 통해서 신경관 주사나 아니면 신경근 차단술을 통해서 주사 치료를 해볼 수 있고요.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시술을 고려할 수 있고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또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술은 신경관이 눌리는 거기 때문에 추궁판 이제 그 신경 뒤쪽에 있는 뼈를 깎아내서 그 신경을 풀어주는 수술을 할 수 있고요. 또 신경이 나가는 구멍을 넓혀주는 추간공 성형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가 많이 안 좋거나 아니면 이제 그 감압을 넓게 해가지고 척추에 이제 불안정성이 생길 것 같다 하면은 척추 유압술도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보존적 치료로 많이들 좋아지는데 6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거나 보행이 지장이 있거나 아니면 마비가 이제 진행하는 경우에는 신경계를 넓혀주는 수술을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는데 척추 전방 전이증은 위 척추뼈가 아래 척추뼈보다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배 쪽으로 튀어나와 신경을 압박해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사진과 같이 위 척추뼈가 아래 척추뼈보다 앞으로 밀려 나오면서 이렇게 어긋나면서 실제 신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한번 꺾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경이 압박돼서 허리 통증, 둔부 통증, 그리고 다리 저림 증상 등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척추 전방 전이증의 원인으로는 이제 척추뼈 내의 연결 부위, 정상에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 연결 부위가 결손이 생기는 이런 척추 분리증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척추 분리증은 선천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후천적으로 반복적인 스트레스나 아니면 외상 등으로 인해서 분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면서 이게 정상인 부분이 조금씩 손상이 되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경우에 이제 퇴행성 척추 전방 전이증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척추 전방 전이증의 흔한 증상으로는 허리가 아플 수 있고요. 그리고 엉덩이 쪽으로 해서도 통증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엉치가 빠지는 느낌, 걸을 때 불편한 느낌 호소할 수 있고요. 좀 더 이제 신경이 많이 압박되는 경우에는 역시 보행 시 다리 쪽으로 해서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해서 저린 느낌이나 아니면은 방사통 호소할 수 있고요. 역시 이제 하지 방사통이나 저린 느낌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뼈가 앞으로 빠지기 때문에 약간 자세가 엉치가 이제 좀 주저앉은 자세나 아니면 허리가 좀 앞으로 굽은 자세로 이렇게 보행을 하는 자세 이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의 치료로는 역시 똑같이 경증일 때는 약물요법, 물리치료, 운동요법 등을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역시 주사 치료를 해볼 수 있고요.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시술,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수술은 비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감각이 떨어지거나 힘이 약해지는 마비 증상이 생길 경우, 하행이 심해서 오래 걷지 못하는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신경을 풀어주는 감압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살을 째가지고 이제 뼈를 깎아서 감압을 해줬으면 요새는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상처도 크게 남지 않게 해서 내시경 감압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뼈가 앞으로 빠져 있어서 불안정해서 증상이 계속 나타난 경우에는 이렇게 척추뼈에 이제 이런 나사못을 박아서 척추 분절을 고정하는 금속 기기술을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척추측만증이고요. 척추측만증은 척추가 우리 몸에서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일자여야 되고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까 목과 허리에서는 앞으로 볼록하고 등 쪽은 뒤로 볼록한 이런 S자형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몸이 좌우로 기울거나 이제 3차원적으로 돌아가면서 변형이 되는 증상입니다. 정상 척추는 정면에서 봤을 때 반듯하다면은 측만증 환자는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휘어있는 양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척추측만증의 원인으로는 선천성으로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유전적 원인에 의해서 이제 척추측만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청소년기, 특히 사춘기에 이유 없이 특발성으로 해서 갑자기 나타나서 급격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뼈가 주저앉고 디스크가 주저앉으면서 이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후천적으로는 이제 생활 습관에서 나쁜 자세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측만증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척추 측만증의 흔한 증상으로는 허리가 아플 수 있고요. 허리가 휘면서 내부에 있는 장기들도 영향을 받아서 소화불량이 온다거나 심폐기능 저하가 올 수도 있고요. 또한 척추뼈가 휘면서 신경을 압박했을 경우에는 보행 시에 다리 쪽으로 방사통과 저린 증상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척추측만증의 자가진단법으로는 무릎을 펴고 이제 선체로 허리를 구부릴 때 척추 위치가 중심에서 벗어나거나 유난히 튀어나와 보입니다. 허리를 기울였을 때 손바닥 닿는 위치가 다르고 어깨 높이가 다르고 목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골반 높이가 다르고 양팔을 똑같이 들었을 때 팔 길이가 다르고 몸통 사이의 간격이 달라 보이고 허리를 숙였을 때 한쪽 갈비뼈가 더 튀어나온 형태로 해서 이제 범프라고 하는 이제 갈비뼈 쪽으로 돌출되는 모양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엉덩이 손 높이도 다를 수 있고요. 이러한 척추측만증의 치료로는 일단은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 보존적 치료는 일단 각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 그리고 성장이 거의 끝났을 경우에는 이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조기 착용을 통한 교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노수나 아니면 운동을 통해서 이제 근육 밸런스를 맞추는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수술적 치료는 측만의 정도가 심하게 50도 이상으로 심하게 굳은 상태거나 진행을 계속 하게 되면은 증상에 따라서 척추를 고정하는 수술적 치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한 허리 질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증상도 유사하고 치료 방법도 많이 유사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경구치료, 약물요법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제 가장 흔한 게 이제 진통제 약을 먹는 거고 그리고 근육 이완제
이제 허리 통증이 있으니까 근육을 풀어주는 근육 이완제를 먹고, 그리고 이제 다리 저림이나 방사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경통약을 먹어볼 수가 있고요. 신경이 디스크나 협착증에서 압박돼가지고 혈류가 이제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 증상을 좀 호전시키기 위해서 혈액순환제 같은 거를 먹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진통제는 크게 해열 진통제랑 소염 진통제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진통제라고 하면 그거 그냥 통증만 없애는 거 아니냐,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지 않느냐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이제 진통제는 해열 위주의 진통제냐 아니면 이제 소염 위주의 진통제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적응증이 다릅니다. 해열은 말 그대로 열을 줄여주는 거고, 소염은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겁니다. 둘 다 이제 진통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해열 진통제 중에 가장 흔한 게 이제 아스토아미노펜 계열의 타이레놀이라고 할 수 있고요. 타이레놀은 해열 작용은 있는데 소염 작용은 없고 진통 작용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정형외과 약, 뭐 신경외과 약 같은 경우는 이제 소염 진통제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는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이제 소염제라고 하고, 이거는 해열 기능도 약간은 있지만 소염 기능이 강하고 진통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협착이 오게 되면 신경 주변으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통증이 극심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진통제보다는 그런 염증을 가라앉히는 이런 소염 진통제를 먹으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소염 진통제를 자꾸 먹게 되면은 대부분 한 20%에서 25%에서 위장관계에 속이 많이 쓰리다고도 호소합니다. 이제 그 약 자체의 기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건데,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부작용을 낮추고자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해서 소염 진통제와 위장관 보호제가 섞여 있는 복합제 한알에 소염 진통제 기능과 위장관 보호제 기능이 같이 들어있는 비모보 같은 약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택적 호스트 억제제라고 해서 이제 그 진통제가 그 통증을 소염 진통을 하는 과정 중에 위쪽에 영향을 미치는 쪽은 차단하고, 예, 진통제의 기능만 발휘하게끔 그렇게 이제 조절이 돼서 나오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위장관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약물 드시는 게 많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같이 드시면 훨씬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효과적인 진통제는 어, 약을 잘 드시다 보면 이제 허리 통증도 많이 좋아지고요. 또한 약만 먹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 그리고 스트레스 감소, 그리고 몸에 안 좋은 카페인이나 술, 담배 등을 피하는 것을 병행하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척추 건강에 해로운 생활 습관으로는 이제 오랜 시간 앉아 있는 자세, 뭐 쪼그려 있는 자세, 양반다리 자세, 비스듬하게 눕는 것, 장시간 똑같은 자세로 무릎 꿇고 있는 것, 이제 높거나 딱딱한 베개 사용하면 목에,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보다는 좋은 습관으로 오래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 근무하느라. 그러면 자주 한 50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고요. 등받이에 허리를 기대 앉으시고 이제 가슴을 쫙 펴주는 식으로, 예, 이제 흔히 말하는 거북목이나 라운드 숄더, 이제 둥근 어깨 해소하는 걸로 날개 쪽지를 쭉 펴주는, 어깨를 쭉 펴주는 그런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배 쪽으로 복부나 등 근육 쪽으로 힘을 줘서 곧게 펴고 앉고, 그리고 턱을 안쪽으로 끌어당겨서 이제 목이 거북목이 되지 않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걷는 운동, 그리고 이제 규칙적인 운동 많이 하면 좋고요. 물건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허리는 최대한 펴고 무릎을 굽혀서, 그리고 몸에 붙여서 들어서 허리를 보호해 주는 게 좋습니다. 척추 건강을 지키는 바른 자세 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적으로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고요. 예, 한 시간마다 목, 허리, 팔 다 골고루 스트레칭 해주시면 좀 더 건강에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허리 통증, 추간판 탈축증이나 뭐 협착증 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자세 유지가 중요하고요.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을 쓸 때 허리를 펴고 무릎을 붙이고 물건을 몸에 바짝 붙여서 들어주면 훨씬 좋고요. 규칙적으로 적절한 운동하고, 그리고 평소 올바른 자세 유지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스트레칭 잘 해주시고, 그리고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을 위해서 꾸준히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리 운동에 좋은 운동법을 설명드리면은,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자세가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가능한 상태에서, 최대한 많이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팔꿈치로 이제 몸을 일자로 펴게 해서 버티는 플랭크 자세인데요. 플랭크 자세를 꾸준히 하면, 앞쪽에 있는 복근이랑 등 쪽에 있는 척추 기립근이 강화되면서, 이제 척추를 바르게 펴주는 효과도 있고, 척추 주변으로 복대를 두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어 근육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양팔과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주먹을 바닥에
붙인 채로 무릎을 펴고 팔꿈치는 90도 자세로 지지하고 엎드려 주시면 좋습니다. 해서 조금씩 처음엔 힘드시겠지만 최소 15초 이상 유지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브릿지 자세라고 해서 바로 누운 상태에서 허리를 들어 올려서 뒤쪽 엉덩이 쪽에 힘이 들어가게 척추 기립근과 이제 둔부 근육으로 버티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브릿지 자세 유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구부려 가슴 쪽으로 당겨가지고 몸을 둥글게 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앉은 자세에서 반대로 교차한 다음에 허리를 비트는 이제 트위스팅 스트레칭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허리를 위로 둥글게 말아 배에 힘을 주는 이제 할로잉 같은 걸 하면서 이제 흔히 카우 소 모양의 자세라고 하고요. 고개를 숙여서 배꼽을 향한 상태로 10초간 유지해 주시고 이거는 네 발 자세에서 허리를 내리고 시선을 위로 향한 상태로 유지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고양이 자세 캣 자세라고 하고요. 무릎을 굽히고 엎드린 자세에서 양팔을 앞으로 펴고 가슴이 바닥에 닿도록 10초간 유지하는 이 자세는 이제 애기 포즈, 아기 포즈 자세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엎드린 자세에서 팔다리를 교차로 들어 이제 유지하는 이제 슈퍼맨 자세 크로스 이제 하는 거고요. 엎드린 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손으로 발을 잘 당겨서 상체를 들어 올려 10초간 유지하는 자세. 그리고 또 엎드린 자세에서 팔을 쭉 펴고 상체와 머리를 위로 들어 올려가지고 흔히 맥켄지 운동이라고 하는 코브라 자세고요. 엎드린 자세에서 양쪽 팔다리를 동시에 들어 균형을 잡고 유지하는 슈퍼맨 자세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근과 척추 기립근 해서 몸의 코어 근육을 많이 키워서 허리를 잘 지지해줘서 허리가 잘 안 아프게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